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책 한 권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잠 못 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간이고요. 지은이는 쿠리하라 타케시, 도서출판 성한당에서 펴냈습니다. 저자 쿠리하라 타케시는 일본의 간 전문의 1인자라고 합니다. 그는 지방간 개선이야말로 대사증후군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뿐 아니라 예방의료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깨끗한 혈액운동을 제창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장 건강이 간 건강.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장내 플로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소장 끝에서 대장에 이르기까지 1,000조개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세균이 모여있는 모양이 마치 꽃밭을 닮았다고 하여 장내 플로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장내 세균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균이란 유익균과 유해균 중 우세한 쪽으로 기우는 성질을 가진 균이다. 우리는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내 세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2, 중간균 7, 유해균 1이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장내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암모니아, 페놀, 인돌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대장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옮겨진다. 간은 흡수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데 그 영향으로 간이 손상된다. 장내 환경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필요하다. 또한 유익균의 종류인 비피두스균의 보급이 필요한데 비피두스균을 늘리는 유산균이 포함된 요구르트와 올레산이 많이 포함된 올리브 오일의 섭취도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데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은 유해균을 늘려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질 좋은 수면이 간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열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자율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된다. 자율신경은 활동할 때나 흥분된 상태에서 우세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이거나 편안한 상황에서 우세해지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센서는 시신경 근처에 있는데 낮과 밤의 리듬에 맞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율신경은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본래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즉, 규칙적인 생활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또한 질 좋은 수면은 간을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이 들 때 수면의 깊이가 논렘 수면이라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있으면 자려고 해도 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되어 잠들지 못하게 된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서 15분 정도 목욕을 하면 잘 때 딱 좋은 체온이 된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아로마 향을 피우는 것도 효과가 있다. 단, 자기 전 음주는 금지다. 술을 마시기 전에 간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위와 장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흡수율이 급격히 오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함께 상승한다. 알코올 흡수율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면 알코올 분해를 담당하는 간에도 부담이 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음식을 조금 먹어두는 편이 좋다. 추천할 만한 음식은 느리게 소화되어 오랫동안 위와 장에 남아있을 만한 종류이다. 또한 챙겨 먹어두면 좋은 영양소로는 단백질, 식이섬유, 유지류이다.
단백질 중에서도 유제품은 알코올 분해를 돕는 몸에 좋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추천한다. 술자리에 가기 전 요구르트 음료,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어서 간을 보호하자.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치킨이나 닭꼬치에도 단백질과 유지가 들어있으니 술자리에 가기 전 가볍게 먹는 것도 좋다. 덧붙여서 위와 장에 음식을 먼저 넣어 알코올 흡수를 늦추게 하는 것은 식후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복 때 밥을 먹으면 장 육모가 당질을 급속으로 흡수하는데 이때 흡수된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미리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를 섭취해 두면 당의 흡수 효율이 떨어져서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 술을 마시는 순서로 간을 보호한다. 그날 기분에 따라 다양한 술을 즐기는 편이라면 술을 마시는 순서도 신경 써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같아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도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가 5도인 맥주보다 40도인 위스키가 더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다.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면 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위와 장에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코올을 흡수하기 쉽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스키와 같이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는 것은 간에 좋지 않으니 피해야 한다. 처음에는 맥주나 와인과 같이 도수가 낮은 술로 시작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좋은 방법이다. 단 위스키와 같이 독한 술을 물과 섞어서 마신다면 처음부터 마셔도 문제가 없다. 위스키를 물과 섞어서 10배 정도 연하게 만들면 맥주와 비슷한 알코올 도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술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싫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우선 맥주 같은 도수가 낮은 술로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주로 위를 채운 뒤에 도수가 높은 술로 갈아타는 방법을 추천한다. 최악의 음주법. 마시는 양과 순서, 안주 등 술을 마실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술 마시는 방법도 그중 하나이다. 술을 마실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원샷을 하는 것이다. 섭취한 알코올의 5에서 20%는 위에서 흡수하고 남은 80%는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소장 내벽에 있는 수천만 개의 장육모가 영양소를 흡수한다. 가령 500ml의 맥주를 원샷하면 맥주의 탄산이 위를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시작하고 바로 맥주를 장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면 장육모가 한 번에 맥주를 흡수하고 모세혈관을 통해 알코올이 간으로 이동한다. 500ml 맥주에 포함된 순 알코올량은 20g 정도지만 이것이 결국 간으로 이동한다면 간은 풀가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라고 해도 원샷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구토를 하거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타인에게 부축을 받거나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건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특히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알코올로 인해 뇌의 해마가 타격을 입어 일어난 현상이다. 치매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적당히 마시도록 하자.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무서운 결말. 원래 중성지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 당질을 변환시킨 것이다. 우리 몸에서 당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쌓아두었던 중성지방을 소비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저장하는 속도가 소비하는 양을 넘어서면 우리 몸에 쌓이고 만다. 건강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은 3에서 5%지만 그 비율이 30%를 넘어버리면 지방간이라 불리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 또 미처 저장하지 못한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흘러들어가 몸속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내장지방이 증가하여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과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간에 지방 성분이 쌓이고 지방간으로 이어진다. 간에 지방 성분이 쌓이면 피가 끈적거리는데 이렇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성 간염이 발병하게 된다. 그리고 간이 회복과 염증을 반복하면서 간의 표면이 점점 울퉁불퉁해진다. 이 과정이 쌓인 상태를 간경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간경변이 계속되면 전신의 무력감, 황달, 복수,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간암이 발생하기 쉽다. 즉 지방간은 생활습관병과 간암으로 향하는 입구인 것이다. 약간의 당질 제한이 최고의 식사법.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최대의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이다. 일일 당질 섭취 기준량은 남성이 250g, 여성이 200g이지만 한국인은 평균 320g이나 섭취하고 있다. 이는 남녀 불문, 세대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실천하면 좋은 것이 당질을 조금 줄이는 당질 제한 생활이다. 당질 제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울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계태세를 갖출 필요도 없다. 원래 자신이 몇 그램의 당질을 섭취했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당질을 계산한다면 스트레스도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쌀을 평소보다 10% 줄여보자. 밖에서 먹을 때에도 무료로 제공하는 밥을 고봉으로 쌓지 말고 평소에 먹는 양만 담는 정도로 조금씩 줄이도록 의식하면 된다. 또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정식을 먹는다면 처음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사이드 채소나 샐러드, 그 다음에 메인 요리와 함께 나오는 반찬을 먹는다. 그 후 배가 어느 정도 차면 밥에 젓가락을 대보기로 하자.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술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은 후 술을 마신다면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양도 줄고 간도 좋아질 것이다. 당질 섭취를 줄이는 방법. 밥 양을 10% 줄인다. 주스, 캔커피 대신 차 또는 물을 마신다. 밥에서 손을 뗀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과자, 빵, 면 등을 피한다. 과일을 피한다. 면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한다. 과자는 감자칩이나 옥수수 계열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으로 대체한다. 밤늦은 시간의 식사를 피한다. 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은 지방간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간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방간으로 진단받았다 해도 초기라면 2주간의 금주와 식이요법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5년 전으로 간염으로 진행된다. 간염에 걸리면 온몸의 권태감과 황달, 복통, 발열과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 상태에는 장기적인 금주와 식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중증인 경우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건강한 간을 되살릴 수 있다. 또한 간염 중에서 바이러스성 간염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 처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간염을 방치하면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간경변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때에 따라서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간경변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최대의 예방법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른 음주 생활과 당질에 주의하여 간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보다 바른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술을 마시며 간이 망가진 사람, 혹은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금주를 위해 술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즐겨하진 않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부 낭독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